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젊은 애가 벌써 가는 귀가 먹었니? 네 건물 나한테 넘기라고. 예? 제 건물을요? 왜요? 왜긴 왜야? 얘가 뭐 그런 당연한 걸 묻고 있어? 너 가진 게 건물 하나라며. 젊어서 쎄 빠지게 고생해서 건물 하나 얻은 게 평생 자랑이라 그러던데 그럼 따로 열쇠 3개 해올 여력은 없을 거고 그 건물이라도 내놓으라는 말 아니냐? 그럼 너 설마 빈손으로 시집 오려고 그랬니? 의사 남편 얻으려면 시댁에 그 정도는 해야지. 이거 내가 그나마 네 사정 봐서 많이 봐주는 건 줄이나 알아. 상견례 날 갑자기 제게 건물을 내놓으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너무 황당해서 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물건도 아니고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으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헛소리에 순간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상견례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침착하고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부모님들도 저를 거들어 예비 시어머니를 말려보려 했죠. 어머니,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사부인. 건물을 달라고 하시다뇨.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 어머, 이 사람들 좀 봐. 너무하긴 뭘 너무해요? 그럼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오려고 그랬어요? 의사 사위 얻어가면서? 아니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물론 혼순이 예단이니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건물은 그건 좀 억지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사돈. 억지라니요? 지금 저를 말도 안 되는 억지나 부리는 진상 취급하시는 겁니까? 억지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럼 당신네들은 의사 사위를 공짜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집안 수준이 다르다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으셔야죠. 상식이라뇨? 대체 뭐가 상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뭘 실수를 했습니까? 의사 집안이랑 결혼시키려면 열쇠 3개는 기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그 댁 따님이 우리 아들이랑 같은 의사도 아니고 이렇게나 기울어지는 결혼시키면 성의 표시 정도는 알아서들 해야죠. 근데도 먼저 얘기를 안 꺼내길래 내가 많이 양보해서 딱 잘라 결론을 내줬더니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겁니까? 어머니, 열쇠 3개라뇨. 저는 태성 씨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네가 아무리 못 배웠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너는 눈치 코치도 없고 센스도 없구나. 의사인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거니? 아니면 너는 네가 우리 태성이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어디 감히? 이 결혼에서는 우리 아들이 갑이고 네가 을이야. 의사들을 둔 게 평생의 자랑인 예비 시어머니는 장사꾼인 저를 무시하며 맡겨놓기라도 한 듯 제 건물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애초에 결혼 전부터 계속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셨지만 그래도 먼저 상견례 날짜를 잡아주시기에 이제는 결혼을 허락하신 줄 알았더니 설마 이제 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산을 넘어야 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저도 그런 억지에 입 다물고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태성 씨처럼 의사는 아니지만 저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제가 사회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도 제자리에서 제 나름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제 건물은 바로 그 결과물이고요.
그런데도 제가 태성 씨가 의사라는 이유로 저를 아래로 두고 양심의 가책식이나 느껴야 하는 건가요? 결혼을 위해서 건물을 바쳐야 하면서까지요? 너 참 당돌하구나. 네가 돈 좀 번다고 꽤나 성공한 것 같니? 그래봐야 너는 고졸 아니야? 그리고 그깟 돈은 우리 아들이 의사 시험만 합격해서 의사 되면 몇 배로 더 벌 텐데. 네가 지금 돈 좀 버는 게 중요한 줄 아니? 우리 아들이 좋다고 결혼까지 해준다니까 진짜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런 거라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이거사.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럴 거면 왜 결혼 허락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이제는 저희 사이 이해하고 허락하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인가요? 반대할 결혼 그나마 허락한 게 바로 네 건물 때문이야. 그나마 그거면 우리 아들 나중에 개혼은 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허락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 나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도 못한다. 알아듣니? 내가 그 건물 잘 굴려서 나중에 우리 아들 개원할 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군말하지 말고 넘겨라. 태성 씨가 나중에 개원을 하게 되면 저도 당연히 도울 겁니다. 하지만 개원은 아직 한참 나중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제 건물을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 안 되긴 뭘 안 돼? 어른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따르면 되는 거지. 너네가 홀씨 어머니라고 무시하냐? 무시는 지금 어머님이 저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무시하셔도 저희 부모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뭐야? 너 지금 나한테 꼬라지 부리는 거니? 내가 몇 마디 했다고 기분 상했다 이거야? 주연아, 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태성 씨, 오늘은 그냥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 아무래도 오늘 상견례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죠?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시비비 가르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네요. 우선 흥분 가라앉히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희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저희 집에 가요. 차분히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실 줄 알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건물을 내놓으라는 억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상견례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꽤나 기분이 상하셨는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뵈서라도 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상견례 내내 자기 엄마의 헛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기나 하더니 제가 먼저 일어섰더니 그제서야 화를 내며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야, 오주연, 거기 안 서? 너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해? 여태 조용히만 있더니 이제야 입을 여네? 아니,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 나까지 나서면 분위기가 더 심각해질 거 아니야. 나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를 생각했다고? 그럼 그 우리 안에 나랑 우리 부모님은 없는 것 같은데? 태성 씨는 계속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또 무슨 엄마 편만 들었다고. 엄마가 화가 나셨으니 눈치를 봤던 거지. 아니, 내가 거기서 자기 편 들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계시겠어? 또 벌써부터 마누라 편든다 어쩐다 난리가 나실 텐데. 괜히 우리 엄마 심기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 나는 괜히 자기가 더 미움받을까 봐 참았던 거지. 내가 다 자기 생각해서 그런 거야. 억지 부리시는 어머니를 말려야지. 왜 내가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 속은 괜찮으실 것 같아? 누가 그렇대? 억지 부리지 말고 제발 감정적으로 굴지 마. 내 말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가 우리 엄마 비위를 좀 맞췄으면 될 일이라는 거지. 그럼 태성 씨 말은
내가 어머님이 달라는 대로 내 건물 그냥 내어드렸어야 맞는 거라는 말이야?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차라리 뭘 사달라고 하셨으면 군말 안 했을 거야. 근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물을 달라니. 그건 아니지.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가 욕심 부려서 억지 부리는 줄 알겠다? 엄마가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다 우리 위해서 그러신다잖아. 설마 우리 엄마가 네 건물 꿀꺽 하겠어? 잘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나 병원 차릴 때 도와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더 이해가 안 되지. 태성 씨가 지금 당장은 병원 차린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의사 면허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강탈하듯이 뺏어가려고 그러셔? 그리고 내가 태성 씨 개원하는데 건물까지 팔아야 해? 아니, 대체 내가 태성 씨랑 결혼한다고 왜 을이 되어야 해?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누가 사랑 안 한대? 그럼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왜 겨우 그거 하나 못 해줘? 결혼하면 어차피 부부 공동재산 되는 건데 그게 뭐 별거라고 엄마 말을 거역해? 됐고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드리자. 응? 내가 뭘 사과를 드려? 사과는 어머님이 나한테 하셔야지. 애초에 태성 씨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신 거지. 내가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말하면 들어먹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지금 자기 때문에 우리 엄마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단 말이야. 잘못 없이 욕먹고 봉변당한 우리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의리니 뭐니 사람 무시한 어머님이 100번 잘못하셨지. 아이씨, 진짜.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럼 뭐 의사 남편 얻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우리 엄마를 얼마나 설득했는데 너 그 건물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상견례 하지도 못했어. 우리 엄마가 너 절대로 허락 안 했을 거라고. 나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왜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줘? 진짜 결혼 파토내고 싶어서 이래? 저를 따라 나온 남자친구는 당장 가서 자기 엄마에게 사과하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뻔히 다 들었으면서 저한테만 사과를 강요하는 남자친구가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사랑했기에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으니 적어도 저한테 미안해할 줄은 알았는데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의 생각이 같다는 게 제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며 제게만 양보를 강요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건물만은 절대로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제 청춘을 갈아 넣어 얻은 것이라 정말로 저에게는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저의 노력과 명예가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뭣도 모르는 애가 돈부터 밝힌다고 맹랑하다 싶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집안 형편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고 돈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평생을 제 것 하나 가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셨어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건 없는 분들이셨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모님께 왜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건지 가난한 부모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도 집안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월세집 주인들은 언제나 한 푼이라도 돈을 올려받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저희 가족은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의 집살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 돈 주고 사는데도 이렇게나 눈치를 봐야 하는지 가끔은 억울할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는 직장 구하시는 것도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이나 길거리 포장마차 분식을 하셨는데 가게가 없이 장사를 하다 보니
매번 자리를 옮기고 도망 다니는 게 일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단속에 터세를 피해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 때문에 내쫓기고 눈치 보는 삶을 살다 보니 절로 그런 꿈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내가 꼭 성공해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쫓겨날 일 없는 건물주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방법도 모르고 상상만 하는 막연한 꿈이었고 정말로 제가 그 꿈을 이루게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 돈으로 급식을 먹고 어렵게 공부하며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가난하셨으니 그런 집에서 제가 대단히 성공할 거라는 희망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남들에게 부끄러워 말 못할 그런 꿈을 마음에 품고 부지런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노력한다면 안 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죠. 그렇게 저는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열망으로 19살 어린 나이부터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은 한창 수험생 생활하며 대학에 갈 궁리를 할 시간에 저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 툭하면 여기저기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일찍 철이 들어야 했거든요. 그러니 대학 같은 곳은 제가 갈 곳이 아니라 생각하며 진작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억울하거나 슬프지는 않았어요. 꼭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길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 방향이라 생각했거든요. 엄마, 아빠, 저 여기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뭐니 주연아? 아르바이트 보호자 동의서? 아르바이트라니? 주연아, 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아니, 공부하기도 바쁠 애가 아르바이트는 무슨 아르바이트. 아이, 나 공부 별로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대학 안 갈 거예요. 대학 가는 대신에 돈 벌 거예요. 주연아, 너 설마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건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대도. 학생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등록금이 걱정인 거면 아버지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지금은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학교 생활만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래, 너 아직 고등학생인데 벌써부터 일을 하겠다니 말도 안 돼.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도 어려서부터 신문 돌리고 소 키우고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 엄마 아빠 고생에 비하면 저는 너무 늦었죠.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언제 너더러 돈 벌어오라고 그랬어? 엄마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러니? 그래 주연아, 그러지 말아라. 네가 이러면 우리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우리가 그 고생을 했다고 자식한테까지 고생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니. 아이 참, 엄마 아빠 괜히 오버하신다. 내가 뭐 돈 벌어서 소녀 가장이라도 하겠대요? 그냥 나는 공부머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공부에 큰 뜻도 없으니까 다른 길을 찾겠다는 거죠.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해서 돈 벌 건데 좀 미리 하면 어때요? 원래 인생은 다 경험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그냥 서빙하는 일이라 크게 힘들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학생이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버냐며 제가 일을 하려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을 벌겠다는 걸 아시고 하나뿐인 자식이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파 그러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을 설득해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제가 바라는 목표를 더 일찍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끝내 부모님을 설득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저는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았던 일이 한바식당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다른 곳보다 월급을 더 쳐준다는 말에 겁도 없이 지원한 일이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한바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보통 식당인 줄 알았더니 한바집은 그냥 식당이 아니라 공사 현장 급식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단체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확실히 보통 식당보다는 일이 많고 힘들더라고요. 시간 맞춰 칼같이 밀려 들어오는 수십, 수백 명의 손님들을 맞이하다 보면 식사 시간 몇 시간 동안은 화장실은커녕 물 한 잔 마실 여력도 없을 정도로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식사 시간이 끝나면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 거리에 저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엉덩이를 붙일 새도 없었죠. 그제서야 왜 돈을 많이 주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정확한 목표가 있었기에 저는 어린 나이에 아저씨만 우글거리는 한밭집에서 일하는 것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어른들 틈바구니에서도 기죽지 않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경험 삼아 잠깐만 일해보자 싶었는데 이것도 경력이라고 한번 경험을 하니 다른 한밭집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하다 보니 저는 계속 한밭집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일보다야 돈이 더 되니 돈만 보고 계속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한바식당 창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바식당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한밭집 사장님들이 돈을 잘 버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막연하게 건물주가 되어야겠다 생각만 했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는 몰랐는데 어쩌면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저도 한바식당 돌아가는 일을 배우고 창업을 하고 싶었지만 그 바닥 생리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다 입찰로 따내는 경쟁이었기 때문에 경쟁자를 하나라도 늘리고 싶지 않으신 건지 아무도 저한테 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냥 직원으로 부려먹다가 공사판을 옮기면 저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는 사이 제 나이는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 이러다가는 일도 못 배우고 결국 몸만 축내겠구나 싶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더 이상 나아질 길도 없어 보이니 이제라도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제 인생에 둘도 없는 스승이자 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은인은 바로 새로 일을 시작한 한밭집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은 한밭집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나야 벌써 10년도 넘었지. 근데 그건 왜 묻냐? 몇 년이나 해야 이만큼 부자가 되나 싶어서요. 사장님 돈 많이 버시죠? 건물도 갖고 계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저씨들이 그러던데 사장님 알부자라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농땡이라도 친 거야? 그런 소리는 어디서 또 주워들었대? 알만한 사람은 다 알던데요. 사장님이 허름한 옷 입고 이러고 계셔도 재력으로는 중소기업 사장님 못지 않을 거라고. 진짜예요? 그거야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네가 그런데 왜 관심을 갖냐? 왜? 내가 부럽냐? 그럼요. 부럽죠. 제가 꿈이 돈 많이 벌어서 제 건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제가 바라는 그런 꿈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오늘부터 사장님을 제 롤모델로 하려고요. 뭐야? 아니,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따라하겠대? 왜요? 사장님이야말로 제가 제일 존경할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비법 좀 알려주세요. 대체 어떻게 해야 사장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은 겉으로는 추레한 차림의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지만
재력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듣기로는 전국의 건물만 수십 채에 당장 굴릴 수 있는 현금만 해도 수십억이라 웬만한 건설사 사장님들도 저희 사장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진짜인지 자리를 옮겨 다니는 가게인데도 여기저기 전국 각지에서 사장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장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며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 돈을 융통해 보려 사정을 하러 오기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일한 다른 한밭집 사장님들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돈 꽤나 있어 보였지만 이 사장님은 뭔가 차원이 다른 듯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사장님께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어떻게 장사로 그런 부를 이루셨는지 저는 사장님에게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열망을 알아채신 사장님께서는 당돌한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특해하며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저를 데리고 다니며 공사판 생리를 일깨우게 해주시고 한밭집 운영권을 따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덕분에 저는 몇 년 뒤 직접 한밭식당을 차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19살, 멋모르던 어린 그 나이부터 수년을 고생해서 번 돈을 전부 털어넣은 저의 노력의 결실이었죠. 뭘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제가 한밭집을 운영한다며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게 정말 노다지라는 걸 알고 있던 저는 금방 큰 돈을 벌 생각에 가슴이 떨려왔어요. 시작은 별 생각 없던 순전히 운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제 운명이다 싶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한밭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30이 넘어서야 드디어 성공의 맛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에요. 딸이 건물주 됐으니까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고생 많았다, 주연아. 우리가 못나서 주연이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그렇게 악착같이 살더니 정말로 꿈을 이루었구나. 기특하고 장하다. 근데 우리는 괜찮으니까 돈 있으면 우리한테 주지 말고 너 써라. 그래, 이제 너 좋은 거 하고 살아라, 주연아. 우리는 네가 준 돈 아까워서 못 써. 네가 그동안 한밭식당 운영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냐. 아이 참, 내가 우리 가족 행복해지려고 돈 번 건데 두 분이 그러시면 안 되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이제 내가 벌 만큼 버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나 이제 건물주라고요. 네가 돈 번다고 여태 고생만 했던 게 너무 속상해서 그러지. 남들 다 대학 다닐 때 식당에서 손 부르트도록 설거지만 하다가 그렇게 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아껴서 식당 차리고 그 식당 운영한다고 이제껏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청춘 다 보내버렸잖니? 그러는 사이 네 나이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고생만 하다 지나버린 우리 딸 청춘이 너무 아쉬워서 그래. 연애야 이제 하면 되는 거지. 아휴, 엄마 아빠 그렇게 걱정이면 내가 듬직한 사윗감 데려올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걱정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고생 끝에 건물주가 되며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걱정이셨나 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생업에 뛰어들어 20대 좋은 시절을 한 번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한밭식당에서 보낸 딸이 안타까우신지 부모님은 제가 용돈을 드리고 비싼 선물을 드려도 마음 놓고 누리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용돈은 고스란히 저금했다가 다시 돌려주시고 비싼 선물은 필요 없다며 마다하셨죠. 돈만 벌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던 저는 여전히 아끼고 궁상스럽게 사는 부모님 모습에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제가 행복해져야 부모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 인생을 즐겨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30이 훌쩍 넘어서야 저는 남들처럼 소개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재수에 3수를 거듭한 늦깎이 의대생으로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저처럼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서로 쑥스러워하며 잘 통하는 듯 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30 중반 동갑내기에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더 미루기 힘들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의사 면허시험을 준비 중이라 아직 정식 의사는 아니었지만 곧 의사가 될 거고, 저는 건물주였으니 저희의 결혼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시어머니가 그런 깽판을 치실 줄은 차마 몰랐던 거죠. 몇 년 만에 겨우겨우 의대를 간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신 건지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예비 시모가 기막혔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얘기했지만 저는 결혼이야말로 제 불행의 시작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애초에 이 정도로 일방적인 관계라면 저의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을 게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혼자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엄마 편만 드는 남자친구에게도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순순히 파혼 통보를 할 수는 없었어요. 상견례 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화가 나는데 이대로 그냥 헤어지는 건 너무 그쪽한테만 좋은 일이겠구나 싶더라고요. 파혼할 때 하더라도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그냥 참을 수는 없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사이다를 터뜨리기 위해 다시 한번 예비 시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비 시모를 만나고 싶다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자 남자친구는 제가 드디어 사과할 마음이 생긴 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나 어머님 좀 만나고 싶은데 태성 씨가 약속 좀 잡아줄 수 있어? 나는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어머니 편하신 시간으로 잡아줘. 정말? 주연이 너 드디어 우리 엄마 만나려고? 그래, 잘 생각했어. 진작 이랬어야 맞는 거지. 안 그래도 엄마가 자기 연락 기다리고 계셨어. 그래? 잘 됐네. 나도 어머니 꼭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연아, 고마워. 그래, 우리가 헤어질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결혼하면 너도 우리 엄마 맨날 보고 살아야 할 건데 그렇게 뻗대서 좋을 거 없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참에 엄마한테 사과드리고 애교도 좀 부리고 잘 지내봐. 고부관계가 좋아야 부부관계도 좋다 그러잖아. 그치? 왜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당연히 자기 엄마에게 사과할 거라 생각하며 기분 좋아서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간도 쓸개도 다 내놓으라 그러는데 정말 도둑심보도 이런 도둑심보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좋아서 혼자 떠들어댔지만 저는 그 말 덕분에 파혼 결정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나에게 굽히기만 강요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속내를 숨기며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확인해 보시라고 등기부 등본 떼갈 테니까 어머니 기대하시라고 그래. 혹시 모르니까 인감도장 챙겨오시라고 하고. 진짜? 와, 우리 주연이 성격 화끈한 건 알았지만 진짜 쿨하다. 이렇게 바로 진행해버리려는 거야? 건물 안 내놓으면 어머님이 나 안 받아주시겠다는데 내가 뭐 어쩔 도리가 있겠어?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신다니 해드려야지. 그래, 정말 잘했어. 너 옳은 결정한 거야. 지금 잠깐은 속상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이 정도 투자 나쁘지 않지.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거고 내가 거기서 개원하면 되는 거지 뭐. 의사 남편 두면 자기도 이제 고생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여자 몸으로 힘든 일이나 하고 너무 악착같이 살았잖아. 앞으로는 내 덕에 호강하고 살 생각만 해. 그래, 태성 씨가 나 호강시켜 줄 거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그런 공수표는 미리 던지지 말고 진짜 의사 되고 나서 하는 게 어때? 자기 진짜 뭔 농담을 못해. 그래. 아무튼 잘 알았고 우리 엄마한테 바로 전할게. 그럼 엄마랑 얘기 잘 나눠봐.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남자친구의 사랑한다는 말에도 저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해주겠다고 하니 신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의심마저 들더라고요.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는 있는 건지. 저는 더는 남자친구를 믿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제가 바라던 꿈을 이루었고 아직 의사도 아닌 예비 의사 남자친구에게 제 운명을 의탁해야 할 만큼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제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저는 예비 시모를 만났습니다. 네 연락 내내 기다렸다. 언제 연락해오나 했더니 이제야 하는 거냐? 그것도 싸가지 없이 감히 바쁜 우리 아들 통해서? 제가 직접 연락드리면 또 근본 없이 바로 연락한다고 욕하셨겠죠. 제가 어떻게 해서도 싫어하셨을 텐데. 아닌가요? 뭐? 네가 그래도 굽히고 들어오길래 며칠간 반성 좀 했나 싶었더니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는 여전하구나. 너 아직 내가 안 무서운 모양이다. 상견례까지 했다고 니들 결혼이 다 결정된 줄 아는 모양인데 결혼이라는 건 말이야.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어머니는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바라시나 봐요. 바보처럼 할 말도 못하고 돈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놓을 그런 며느리 말이에요. 맞나요? 너 같은 거한테도 자존심이란 게 있니? 한밭집에서 일하느라 공사판 좀 굴렀다 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줄 알았더니 너 주제를 모르고 비싼 척을 하는구나. 내가 전에도 말했지 않니? 너랑 내 아들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네가 못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해 주는데 원래 옛날부터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랬어. 그중에서도 우리 아들은 의사이니까 더 높은 하늘이고 그럼 너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야말로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즘에는 땅이 더 쳐줘요. 하늘은 누가 살 수 있나요? 그치만 땅값은 비싸잖아요. 제가 건물주라서 아는데 땅 가진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늘보다는 땅이 짱이에요. 아무리 의사니 변호사니 해도 건물주가 최고죠. 이것 봐라. 내가 너 이렇게 싸가지 없이 까불까봐 건물 내놓으라고 그런 거야. 지 주제도 모르고 건물주랍시고 내 아들 핍박할까봐. 너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뻔히 보인다. 네가 건물 들고 우리 아들 쥐어잡고 살면 어떻게 하니? 내가 그 꼴 안 보려고 이러는 거야. 네, 뭐 그러시겠죠. 제가 어떻게 어머니 의중을 다 알겠어요? 이해해 보려고는 했지만 정말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아드님이랑 결혼하려면 시키시는 대로 하라니 그렇게 해야죠. 그래, 그래서 서류 가져온 거야? 세금 문제는 내가 아는 세무사가 있으니까 그쪽이랑 하면 된다. 건물 넘기면 너도 여유 없을 테니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하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그럼 어디 네 건물이 얼마 정도 가치를 하나 보기나 하자. 뭐 그래봐야 팔아서 10억, 20억이나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제 건물이 어디에 있는 몇 평짜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게 건물이 있다는 걸 알고 남자친구가 여러 번 물어봤지만 괜히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5층짜리 상가 건물이라고만 얘기를 해뒀어요. 뭐 그 말이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제 건물이 기껏해야 매매가 10억, 20억 정도 꼬마 빌딩일 거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건물주가 되었다고 하면 아마 그 정도로 예상하겠죠. 그것도 무척 대단한 거지만요. 하지만 사실 제 건물의 가치는 그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한밭집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배운 저는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작은 건물로 투자를 시작했죠. 목 좋은 땅에 헐값에 나온 건물을 사들이고 매매와 판매를 거듭하며 시세 차익을 얻어 지금은 몇 배의 규모로 사이즈가 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시모는 세금은 자기가 내겠다며 생색까지 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시모가 정말 제 건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머, 10억, 20억이라뇨. 어머니 생각보다 배포가 많이 작으시네요. 저는 그보다 훨씬 많이 기대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겨우 그 정도였다니 좀 실망스러운데요? 뭐? 아니, 그럼 그거보다 더 나간다는 거냐? 그 동네 별로 비싼 동네도 아니지 않니? 근처에 죄다 공장인 걸로 아는데 그런 동네에 5층짜리 건물이 뭐 얼마나 나간다고 그래? 아, 제가 몇 평인지 말씀 안 드렸구나. 제 건물이 평형이 꽤 나가서요.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만 해도 수십 개인데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낫겠네요. 여기 등기부등본 뽑아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 아니, 대지 면적이 300평, 서울 한복판에 300평짜리 건물을 올렸다는 거냐? 이게 정말이야? 어머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꽤 되죠. 어떠세요? 어머님이 감당하시기는 좀 무리인가요? 그래, 뭐 네가 그래도 없이 살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래도 뭐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이 정도는 과한 것도 아니지. 나중에 병원을 지으려고 그래도 300평은 돼야 하지 않겠니? 그러세요? 그럼 책임도 그만큼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겠네요? 여기 밑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 매매가가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대출이 80억이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뭐야? 아니, 너 네 돈 주고 산 건물이 아니었어? 이게 다 빚이었다는 거니? 그런 주제에 건물주라고 유세 부린 거야? 에이, 어머니, 왜 순진하게 그러세요? 세상에 자기 돈 100% 주고 건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빚도 능력인데. 당연히 은행 도움받아서 사야죠. 돈 있다고 돈 다 주고 건물 사는 건 바보죠. 물론 이자가 좀 세기는 세요. 얼만데 그러냐? 그래도 뭐 몇 억씩 하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순진하시네. 몇 억이라니. 당연히 아니죠. 몇십억인데. 제가 방금 한 말 못 들으셨어요? 대출이 80억이 있다니까요? 80억의 1%만 해도 얼만데. 우리 어머니 계산이 느리시네. 뭐라고? 아니, 1%라고 그래도 그게 얼마냐? 그래서 대체 얼마라는 거야? 이자가 얼만데? 건물 가치에 비하면 많이 힘든 정도는 아니에요. 80억에 연 5%라서 이자만 매년 4억 정도씩이거든요.
대충 계산하면 매달 3천만 원을 내는 거죠. 제가 어머니한테 건물을 넘기면 앞으로는 이 이자도 어머님이 내셔야겠네요. 어떻게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으시죠? 에이, 설마 그 정도 생각도 안 하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의 건물을 막 달라고 그러셨겠어요. 당연히 이 정도 계산은 하셨겠죠. 그쵸? 제가 가진 건물은 재개발이 예정인 상업지구에 매매가 100억이 넘는 300평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건물 값어치가 나가자 너무 좋은지 처음에는 입이 귀에 걸려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나한테 이자 한 푼 보탠 적 없으면서 남의 건물을 쏠락 먹으려는 심보가 고약하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예비 시모 앞에 곧바로 건물 등기부 등본을 들이밀며 대출금 얘기를 꺼내자 로또라도 맞은 양 좋아서 실룩거리던 시모 얼굴이 금세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앞으로 대출금이 80억이고 매달 이자만 3천이라고? 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나더러 그 이자를 갚으라고? 그럼요, 어머니. 이해를 잘하셨네요. 아니, 너 지금 나 놀리니?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화를 내세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게 이런 거 아니셨나요? 저는 어머니가 왜 저한테 역정을 내시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내놓으라기에 내놨더니 왜 난리세요? 너 처음부터 작정한 거지. 너 이러려고 나 만나자 그런 거니? 나한테 사과하고 고분고분해지는 게 아니라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네. 내가 이자 낼 돈 없는 거 뻔히 알고서 건물 포기하라고 빚부터 까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설마 어머니가 그 정도 생각도 안 하셨을 줄은 몰랐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시지 않았나요?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왜 주제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 정도 이자 낼 재주도 없으면서 무슨 건물을 내놓으라고. 참. 그럼 개나 소나 건물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뭐야?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뭐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억울해요. 그러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엄한 소리를 해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딴지 걸기 전에 스스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당신 아들 가치가 100억이나 되는 줄 알았어요? 아직 의사 면허도 안 딴 예비 의사 주제에 뭐 그리 대단하다고 유세인지. 그깟 의사 나는 바라지도 않네요.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건물 넘길 거면 차라리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의사를 하겠네? 너 이 못된 것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헛소리 좀 작작하라고. 100억짜리 건물이 별것도 아닌 것 같으면 당신 아들더러 돈 벌어서 사달라 그래요. 괜히 남의 자식한테 갑질해서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당신 양아치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결혼하면서 100억짜리 내놓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내 건물 뺏길 바에는 평생 미혼으로 사는 게 낫지. 나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할 테니까 이 결혼도 없는 걸로 해요. 별것도 아니면서 유난 떨지 말고 여기 냉수 먹고 속이나 차리세요. 좀 마. 나와 부모님 앞에서 갑질하며 예비 며느리 무시할 때는 당당하더니 자기가 돌려받으니 기분이 나쁜 모양입니다. 상견례 때 제가 당한 만큼 말을 되돌려주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내내 고구마를 먹다가 사이다를 들이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열받았는지 불탄 고구마가 되어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모에게 속이라도 시키라며 얼음물을 건네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는지 뒷목을 잡고 넘어가는데 아들한테 난리를 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잠시 뒤 소식을 들었는지 남자친구의 전화가 걸려왔죠. 너 제정신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뭘 어쨌길래 엄마가 뒷목을 잡아? 글쎄,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어머님이 행동이랑 달리 되게 심약하신가 보다. 태성 씨가 잘 돌봐드려. 그래도 아들이 명색이 예비 의사인데 자식 키운 보람은 느끼셔야 되지 않겠어? 괜히 되도 않게 남의 자식 덕보려고 하시지 말고 말이야. 주연아, 너 왜 그래 정말? 오늘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려고 간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엄마가 저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너 엄마한테 파혼한다 그랬다며. 농담이지? 진심 아니지? 농담 아니고 진심인데? 내가 애도 아니고 뭐하러 그런 걸 가지고 농담하겠어. 나 더운 밥 먹고 쉰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 거 태성 씨도 알잖아. 아무튼 어머니한테 파혼 얘기 잘 전달했으니까 태성 씨도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말고 결혼도 파토났는데 우리가 더 연락할 일이 있겠어? 주연아, 왜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화나서 그래? 나도 건물 얘기는 들었어. 아니, 그런 사정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우리 엄마가 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게 건물주를 아무나 하나. 우리 엄마는 간이 작아서 빚내고 그런 거 못하거든. 엄마가 너무 간섭이 심했지. 건물은 안 건드리는 걸로 하기로 나랑 약속했어. 그러니까 파혼 얘기는 취소해줘. 됐다니까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파혼하자고. 파혼. 말귀 못 알아들어?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좋게 할까 싶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이번 일로 태성 씨랑 태성 씨 어머니 바닥을 다 봐버렸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믿지는 결혼을 하겠어? 됐으니까 어디 가서 다른 호구 알아보던가 알아서 해. 나는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주연이 너 말고 누가 있다고. 너 정말 사랑해. 너밖에 없어 자기야. 우리 결혼해야지. 응? 끼시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내가 믿겠니? 네가 네 엄마 편드는 순간 너랑 내 사이는 이미 끝이었어. 아주 모자가 쌍으로 개념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아니다. 너는 그냥 결혼하지 마라. 괜히 엄한 남의 딸 괴롭히지 말고 너는 그냥 네 엄마랑 평생 같이 살아. 그리고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남자친구는 뒤늦게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래도 만나온 정이 있으니 흔들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이 너무 떨어졌는지 전화기 너머 목소리마저 듣기 싫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평생 사랑인 줄 알고 결혼을 하려 했다니 제가 잠깐 동안 콩깍지가 씌었나 봅니다. 제가 파혼을 얘기하자 이제 와서 아쉬운지 한동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에게서 번갈아가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각을 아예 접기로 했죠. 괜히 남자 잘못 만나서 매여 사느니 저 혼자 제가 가진 걸 누리고 사는 게 남는 장사구나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연애도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네요. 확실히 저는 연애보다는 일하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물은 그 뒤로도 잘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 좋은 기회에 매매를 하며 큰 수익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행운을 독식하지 않고 남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시세 차익 중 20%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꽤 큰 돈이라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며 제 노력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옳은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 같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저한테는 여전히 많은 돈이 있으니 이제 저도 욕심을 내려놓아도 되겠죠? 그럼 앞으로 더 창창하게 빛날 저를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